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남자, 내 남편의 관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있거나 결혼하신 분들이 내 남자, 내 남편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9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외에도 물론 많지만 이 9가지는 반드시 살펴봐야 될 그런 항목입니다. 첫째, 눈끝이 올라간 사람은 성품이 강하다.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눈끝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양이 눈처럼 눈끝이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성품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분들의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위직을 살피려면 눈과 이마를 살펴야 된다. 눈은 관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눈은 정신이고요. 얼굴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정신이 반듯해야 되죠. 그래서 눈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마는 이마 요 부분에 가운데 요 부분이 관록궁입니다. 이게 관록궁입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복덕궁이 있고요. 그래서 내 남자, 내 남편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려고 그러면 이마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이마의 모양은 간을 엎어놓은 듯한 이마가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약간 솟아야 되죠. 그리고 빛깔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이마가 아주 좋은 이마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책을 살피려면 코를 봐야 한다. 내 남자, 내 남편이 직책이 높은지 낮은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떤지 살피려고 그러면 코를 봐야 합니다. 이 코는 재배궁입니다. 재배궁이라는 것은 재물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재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코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코는 자기 자신에 해당됩니다. 코가 반듯하고 콧구멍이 보이지 않고 코가 살이 많고 윤택하면 재복궁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책이 높게 되면 연봉이 많죠. 그런 의미로 이 코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명은 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귀가 단단하고 이 귀바퀴가 이지러지 않고 깨지지 않고 귀가 길쭉하고 이 수지에 마치 구슬을 얹어놓은 듯한 살집이 있는 거죠. 이게 동그랗게. 이런 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명이 굉장히 기십니다. 그리고 몸은 우람차고 큰 사람인데 얼굴빛이 먹과 같이 검으면 고집만 세우고 소통하지 못한다. 남자와 여자는 음과 양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이 잘 돼야만 이 가정이 화목한 것입니다. 근데 몸은 굉장히 우람차고 큰 사람인데 얼굴빛이 검은 먹과 같은 같이 검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고집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고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소통이 서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정신이 맑은 것은 눈동자를 살펴야 하고 수려한 기상은 눈썹을 봐야 된다. 내 남자,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면 눈을 살피십시오. 눈은 좌우가 동일해야 되고 흑과 백이 분명해야 되고 눈에 악한 기운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뜻이 이 말입니다. 정신이 맑은 것은 눈동자를 살펴야 된다. 눈은 정신입니다. 그래서 눈이 좋은 사람들은 이 정신이 반듯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반듯한 내 남자, 내 남편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남자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눈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수려한 기상은 눈썹을 본다. 이 사람이 기상이 수려한지, 기상이 약한지, 기상이 칙칙한지 그것을 살피려고 그러면 이 눈썹을 살펴야 됩니다. 눈썹은 가지런하고 윤택이 나야 됩니다. 이 눈썹은 초목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초목은 윤택하죠. 그래서 눈썹이 윤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썹이 흩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썹에 단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몸이 추하고 얼굴이 좁고 작으면 고독한 사람이다. 내 남자, 내 남편이 고독한지 고독하지 않은지 이것을 살피려고 그러면 몸은 추하고 얼굴이 좁고 작으면 고독한 사람입니다. 이 몸은 체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 체상을 딱 보십시오. 몸이 반듯하고 균형이 맞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낯빛이 좋은 이런 사람의 몸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한데 몸이 추하다는 것은 균형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좁고 작으면 고독하다고 그랬습니다. 남자는 음양이치상 양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크고 몸집이 좀 커야 됩니다. 살집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부자가 되고 귀한 벼슬을 하며 총명한지를 살피려면 눈동자가 검은 옷을 한 듯이 검어야 된다. 눈동자가 검은 옷을 한 듯이 검어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점칠환이라고 합니다. 눈이 있으면 이 눈동자, 검은 눈동자가 검다는 거죠. 점을 마치 찍어 놓은 듯한 그런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이 검은 것은 재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을 찍어 놓은 듯한 것은 응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남자, 내 남편의 눈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동자가 검은지 어떤지를 살펴보십시오.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개 갈색 눈이 가장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의 눈은 이 갈색 눈이 많죠. 하지만 동자가 검게 되면 이분은 부자로 잘 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입은 넉사자와 같이 반듯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입술이 붉어야 된다. 이 넉사자와 같이 입이 이렇게 반듯해야 됩니다. 마치 한자 넉사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입이죠. 좌우가 잘 맞고 입이 좀 두툼해야 됩니다. 살집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이 붉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깊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눈에 악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 눈이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보시면 눈이 악한지 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내 남자, 내 남편의 눈이 아니라 상대를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 남자, 내 남편이 눈이 악하게 생겼다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는 연을 안 맺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부유함을 알려면 코가 잘생겨야 한다.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죠. 직책을 살피려면 코를 봐야 한다. 왜 부유함을 알려면 코가 잘생겨야 하냐면 코는 재배공입니다. 그래서 코가 잘생긴 분들이 재복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코가 다른 부위는 작은데 코만 유독이 크다고 해서 재배공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얼굴은 우리 관상은 조화 균형입니다. 조화 균형이 잘 맞고 이 코가 잘생기면 이분은 반드시 부자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부자와 귀한 벼슬은 눈과 눈썹을 살펴야 하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이마와 턱을 살펴야 되고, 이 부자와 귀한 벼슬은 눈과 눈썹이죠. 눈과 눈썹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맑고 밝고 눈썹이 수려하면 이분은 반드시 부자의 관상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 내 남자 내 남편이 앞으로 가난하고 천한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이마와 턱을 살펴보십시오. 이마가 깨지거나 좌우가 틀어지거나 칙칙하거나 잔주름이 많거나 이 천창 부위, 관자놀 부분이 쏙 들어갔거나 이런 이마는 살면서 풍파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턱도 마찬가지입니다. 턱에 좀 살집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둥그스름해야 됩니다. 그런데 턱이 빈약하신 분들은 말년에 갈수록 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살펴야 되는 게 기운하고 기세를 살펴야 됩니다. 남자는 양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기운 기세가 있어야 됩니다. 기운 기세가 있어야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의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반드시 기세, 기운이 팔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남자는 유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운세가 막히시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더 있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에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남자, 내 남편이 현재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려면 반드시 이 9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